안녕하세요. 지식재산 1반의 박성호 교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발명문제 해결 3단계인 발명 아이디어 창출 단계에 대해서 학습해 볼 텐데요.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1, 2단계에 걸쳐 발명 문제를 확인하고 그 대상의 불편한 점들을 분석해 보았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한번 창출해 볼 텐데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을 내려고 하면 조금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의 사고, 즉 창의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고 기법, 브레인스토밍과 브레인라이팅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보다는 양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낼 때 막 대단한 아이디어를 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이어서 이건 내기 좀 그래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계신다면 아이디어를 창출하실 수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단계에서는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잠깐 접어두고, 어떻게? 접어두고, 그건 다음 단계에서 하면 되니까 접어두고 이번 시간에는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기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지식재산의 창출 단원인데요. 그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지식재산을 조금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조금 돕기 위한 창의적 사고 기법들에 대해서 학습해 볼 예정입니다. 먼저 앞서 1, 2단계를 진행했었고 3단계에서는 발명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을 확인했고 그 대상을 분석이 끝났다면 3단계에서는 그 분석을 바탕으로 이 1단계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창의적으로 내보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쓸모있는 아이디어인지에 대한 여부는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디어를 내다 보면 이건 이미 있는 것 같은데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런 질적인 생각은 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 다음 단계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는 신경 쓰지 말고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단계가 3단계인 발명 아이디어 창출 단계입니다. 발명 아이디어 창출 기법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앞에 분석했던 분석 기법과 같이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조금 넓혀주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다양한 창의적 사고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중 브레인스토밍과 브레인라이팅, 스캠퍼, 그리고 트리즈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브레인스토밍과 브레인라이팅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레인스토밍은 집단적 창의적 발상의 기법으로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제시된 아이디어 목록을 이용하여 특정한 문제에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는 과정을 브레인스토밍 기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예냐면요, 여러분들이 소속된 반에 제가 들어가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책상 교실 문틈을 청소할 때 일반 빗자루 청소하다 보니 문틈이 잘 청소가 되지 않는다. 이 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 상태로 저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그냥 앉아서 생각나는 대로 발표하시는 게 브레인스토밍의 예가 되겠습니다. 이 브레인스토밍은 4가지 규칙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비판 또는 판단 금지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A라는 친구가 아이디어를 냈을 때 다른 친구들이 야 그건 이미 있잖아, 별로 좋지 않은 아이디어야,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든지 비판을 하는 행위는 절대로 금지합니다. 두 번째는 결합 및 개선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마찬가지로 A라는 친구가 먼저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발표를 했다면 B라는 친구, 다음 발표자는 그 아이디어를 듣고 자신의 아이디어와 A 친구의 발표 아이디어를 조금 결합해 본다든지 아니면 A의 아이디어를 개선하여 다시 발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두 번째 규칙입니다.
세 번째는 자유분방한 분위기인데요. 아이디어를 최고의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필요한데 이것은 편안한 분위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동료들과 아이디어를 낼 때 야 빨리 내봐, 아이디어 뭐 없어? 빨리 네 발표 안 할 거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강제적인 분위기를 띈다든지 그렇게 해버리면 아이디어 사고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브레인스토밍의 세 번째 규칙입니다. 네 번째 규칙은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질보다는 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디어의 질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런 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아이디어 양이 최대한 많이 나오는 것이 브레인스토밍을 하고자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네 가지 규칙인 네 번째 질보단 양,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브레인 라이팅인데요. 브레인스토밍과 라이팅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조금 예측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브레인 라이팅은 말로 하지 않고 손으로 쓰는 것을 라이팅이라고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나 질문에 대한 의견을 말하지 않고 아이디어 기록 카드에 직접 기록한 다음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게 브레인 라이팅 창의적 사고 기법의 내용입니다. 활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 주제 제시, 여러분들이 설정한 문제 확인에 해당되겠지요.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을 주제가 제시된다면 개별로 먼저 아이디어를 한번 글로 적어보는 겁니다. 개인적인 시간을 조금 가진 것이죠. 거기서 개별적인 아이디어를 작성하고 그 다음 다른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돌아가면서 기록하여 작성해보는 활동입니다. 그렇게 작성된 시트를 전체적으로 게시하고 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평가해보는 이 순서대로 활동이 진행되게 됩니다. 브레인 라이팅의 특징은 브레인스토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언자가 특정인에게 치우친다는 점이 보완돼서 발언자가 특정인에게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발표를 해보자 라고 했을 때 대답하는 사람만 주도적으로 대답하거든요. 한쪽에 치우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참여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브레인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기록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거, 발언자가 그런 장점이 있고, 두 번째로 사고가 방해되지 않는다. 자신의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고 혼자서만 생각해서 먼저 동료들과 공유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고가 방해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록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낼 때마다 누군가는 기록을 해야 됩니다. 빠르게 생각나는 대로 말하다 보면 기록하는데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브레인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활동 자체가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브레인스토밍 같이 그렇게 빠르게 진행하는 말로 표현되는 것을 글로 옮기다가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브레인 라이팅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 많은 인원이 참가가 가능하다인데요.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에는 발언자가 치우치거나 특정 사람만 발표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참여가 조금 힘듭니다. 그러나 브레인 라이팅 경우에는 글로 기록해서 돌아가면서 작성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문제를 발견할 수 있고 다양한 많은 인원들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서 왜 이런 특징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뒤에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 라이팅 규칙은 앞에서 말한 브레인스토밍 규칙에서 한 가지 규칙이 추가가 되는데요. 나머지 네 가지는 똑같습니다. 그 한 가지가 절대 침묵입니다. 절대 침묵이 이루어져야 브레인 라이팅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이 왜 아까 특징과 연관이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절대 침묵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동료들과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그냥 조용히 기록해서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창의적인 사고가 방해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내면서 나의 그 사고가 조금 방해될 수도 있는데 그 점이 보완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이 방법 자체가 돌아가면서 작성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치우치지 않는다. 뭐 이런 규칙이 추가가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브레인 라이팅과 스토밍을 차이점을
정확하게 비교해보자면 브레인 라이팅은 브레인스토밍의 약점, 단점을 보완한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아이디어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독창적인 사고력 발생에 방해받을 수 있는 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이 점이 가장 큰 단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말했다시피 주도적으로 발표하는 사람에게 밀릴 수도 있습니다. 소극적이거나 내성적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참여가 조금 꺼려질 수도 있는데요. 그 점을 보완하여 내성적인 사람의 적극적 참여를 돕기 위해서 브레인 라이팅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은 내성적인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조금 힘든 반면에 브레인 라이팅은 조용히 혼자서 아이디어를 적은 다음 사람과 공유하고 돌아가면서 아이디어를 기록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성적인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나요? 이렇게 브레인스토밍과 라이팅을 차이점을 알아보고 특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브레인스토밍의 4가지 규칙과 브레인 라이팅의 5가지 규칙, 그리고 활동할 때의 순서들, 그리고 브레인라이팅은 브레인스토밍의 약점을 보완한 거다. 그 약점은 내성적인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울 수 있도록 보완해 놓은 것이 브레인 라이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과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단계까지 지금 과제를 완료했는데요. 그 문제를 확인하고 분석을 통해서 그 대상의 분석이 끝났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 주제에 대한 문제 확인 1단계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느냐, 원래라면 브레인 라이팅을 이용해서 동료들과 한번 돌아가면서 아이디어를 기록해 보아야 되는데요. 지금은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개별로 해야 되므로 조용히 그냥 혼자서 그 주제에 대한 그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한번 글로 작성을 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창출하는 것이 이번 영상에서의 과제입니다. 최대한 많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 아이디어의 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있던지 없던지 지금 고려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거를 그 사전에 존재하는 기술인지에 대한 고려는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작성해서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제가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다면 클래스룸에 질문을 올려준다면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제를 수행해 주세요.